자, 가장 먼저 이름처럼 반짝이는 배우죠. 왕빛나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왕빛나 씨. 예, 그 포인트에 서서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완벽한 미모의 왕빛나 씨입니다. 왕빛나 씨는 누구나 한번 보면 빠져들 만한 화려한 미모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갤러리 부관장이자 가질 수 없는 사랑을 향한 욕망으로 파국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여자 주애라 역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왕빛나 씨가 맡은 주애라는 어린 시절 비행기 사고로 부모를 잃고 정원의 집에서 지현우 씨가 맡은 서정원과 친남매 이상으로 가깝게 자란 사입니다. 아, 네. 표정이 더욱더 과감해지신 왕빛나 씨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극과 극을 넘나드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던 왕빛나 씨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족한 분 계시나요? 혹시 오른쪽 기자님들? 예, 오른쪽 기자님들 다시 한 번만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왕빛나 씨 고생하셨고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윤마리 역의 박하나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하나 씨. 자, 박하나 씨도 가운데 서서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하나 씨가 맡은 윤마리는 타고난 미모는 물론이고요. 실력까지 겸비한 촉망받는 미술 악도로 강인욱과 결혼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데렐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결국 스스로를 지키려 온생을 걸고 자신을 숨겨버린 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얀색 의상에 참 잘 어울리는 박하나 씨 보고 계십니다. 네, 극 중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한다고 하니까요. 큰 기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투샷 사진 촬영입니다. 박하나 씨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께 류수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류수영 씨. 네, 고맙습니다. 두 분 함께 시선 맞추셔서요. 류수영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지만 오직 아내 윤마리만을 못 가진 결핍으로 독이 된 사랑을 펼치는 강인욱 역할의 류수영 씨와 남편의 병적인 사랑을 피해 신데렐라의 유리구슬을 스스로 벗어던진 윤마리 역의 박하나 씨입니다. 극 중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서로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으나 갈구할수록 멀어지는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 쫓는 남자와 살기 위해 그 사랑에서 도망치는 여자로 쫓기고 쫓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하나 씨만 안쪽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류수영 씨는 한 번 더 찍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지만, 예, 잠시 류수영 씨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류수영 씨를 소개합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류수영 씨는 세련된 매너와 패션 감각,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 능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건아그룹의 후계자이자 사장인 강인욱 역할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강인욱은 화보를 찍고 나온 듯한 조각 같은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에 하버드 MBA 출신으로 모든 재벌가 미혼녀들이 가장 탐내던 남자입니다. 그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남다른 존재감으로 사랑받아온 류수영 씨가 이번 작품에는 삐뚤어진 사랑을 펼치는 독한 남자로 변해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류수영 씨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류수영 씨 자꾸 오시는데 투샷 사진 촬영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박한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시죠. 예, 두 분 함께 서셨어요. 역시 류수영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갈구할수록 더해가는 갈증으로 결국 독이 된 사랑을 펼치는 강인욱 역의 류수영 씨와 온생을 걸고 그 사람에서 도망친 아내 윤마리 역의 박한별 씨입니다. 극중 두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조차 버린 아내와 아내를 되찾기 위해 광기 어린 추적을 펼치는 남편으로 분해 쫓고 쫓기는 위태로운 추격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과연 이누기 언제쯤 박한별 씨의 윤마리를 알아볼 수 있을지, 마리는 결국 이누기의 추적을 피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가 작품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류수영 씨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 류수영 씨가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께 박한별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박한별 씨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한 시간 갖고 시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가녀린 몸매, 그녀의 이름처럼 빛나는 별빛 같은 눈을 가진 보석 같은 여자. 사랑하지 않기 위해 도망쳤지만 결국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윤마리 역의 박한별 씨입니다. 많은 작품을 통해 청순하고 새침한 역할부터 남장, 여자, 악녀,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100% 소화하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박한별 씨가 이번에는 남편의 지독한 사랑 속에 영혼조차 지쳐가는 가련한 여자 윤마리로 분해서 극과 극을 오가는 감정 변화를 심도 있게 그릴 예정입니다. 네, 참 아방가르드 같고 약간 좀 히피스러운 아주 멋진 의상을 오늘 잘 소화하고 계십니다. 신발이 또 포인트인 것 같고요. 원조 여신다운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박한별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자리에 계신 상태로 지현우 씨를 모셔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지현우 씨를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함께 지현우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숨겨둔 남자 서정원 역의 지현우 씨와 쫓기는 여자 윤마리 역의 박한별 씨입니다. 두 분 다 선남선녀답게 황홀해지는 투샷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극중의 두 사람은 사랑에 한없이 순수했으나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안타까운 영혼의 인물로 우연한 계기로 인연을 맺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 온 생을 걸고 도망친 여자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전부를 걸고 뛰어든 남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극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한별 씨만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지현우 씨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무결점 남자,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진정시켜주고 치유하는 나무 같은 에너지를 가진 남자, 서정원 역할의 지현우 씨입니다. 지현우 씨가 맡은 서정원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최고의 실력과 명성은 물론이고요. 훤칠한 키에 따뜻하고 깊은 눈빛,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겸손함까지 겸비한 말 그대로 완벽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고 삶 모두가 무너져버린 인물이기도 한데요. 따뜻하고 여리며 섬세한 성격의 정원이지만 마리를 만나면서 전부를 걸고 뜨거워지는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지현우 씨 잠시 계신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왕빛나 씨를 소개합니다. 네, 왕빛나 씨 다시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시죠. 네. 자, 두 분 함께 어느 쪽이 편하냐고 또 배려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지현우 씨가 리드해 주시고요. 극중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한 집에서 친남매처럼 자라서 그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헤라를 동생으로 생각하는 정원과 오랫동안 정원을 사랑해온 헤라는 감정의 결이 달라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마리의 등장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진전된다고 하니까요. 두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배우분들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하나 씨도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류성 씨까지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슬플 때 사랑한다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여성분들이 가운데 딱 서시고요. 남성분들이 든든하게 옆을 받쳐주니 참 보기 좋네요. 자, 시선 맞춰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환하게 웃는 샷 하나 찍고 그다음에 하트 발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샷. 그리고 하트 발사. 그리고 식상하지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왼쪽 보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3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환한 표정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트 발사. 그리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3번 더 남았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도 바라봐 주시고요. 환한 미소샷 하나. 그리고 하트 발사. 자, 오늘 포토타임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파이팅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통 감독님들이 올라오시는데 최희석 감독님이 안 올라오셔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예,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배우분들 이제 내려오시면 되겠고요. 옆에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통해서 내려오시고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 다 올라오셨고요. 가장 먼저 이제 왕빈나 씨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플 때 사랑한다에서 주헤라 역할을 맡은 왕빛나입니다. 저는 한평생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여자이고요. 그 남자는 저를 바라봐주지 않아서 늘 마음이 아프고 좀 슬퍼요. 그래도 늘 밝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그 옆에서 머무르는 인물이고요. 짝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왕빈나 씨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박한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리 역의 박한별입니다. 윤마리 역은요. 조건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신데렐라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꿈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좀 이렇게 슬픈 인물이고 또 그래서 자신의 꿈과 또 행복과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짧은 소감도 좀 부탁드릴까요, 박한별 씨? 네. 네, 제가 제작 발표회를 거의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아서 좀 떨리기도 한데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지현우 씨 부탁드릴게요. 슬플 때 사랑한다에서 서정원 역할을 맡은 지현우입니다. 성형외과 재건성형 전문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경청할 줄 아는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나무 같은 남자,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소감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성이 좀 짙은 드라마여서요.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연기를 해야 돼서 최대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수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인욱 역할을 맡았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고요. 부모로부터 거의 모든 걸 다 물려받았는데 하나를 물려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물려받지 못했죠. 그래서 한 여자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요구하고 또 그 사랑을 쫓습니다. 근데 본인 자체는 과거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인욱은 늘 자기 과거에 쫓겨서 또 다른 사랑을 쫓죠. 단 하나뿐인 사랑을. 그래서 슬픈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무시받아도 되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사랑을 열심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하나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 윤마리 역의 박하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순간에 인생의 실수로 쫓기다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네, 인욱의 사랑이라고 속아서 한순간에 실수로 그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서 쫓기는 도망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박한별 씨로 변신하는 캐릭터인데 이런 아름다운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기사 많이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또 마무리도 잘해주시는지 박하나 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분들의 역할에 대한 소개와 짧은 소감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이 오늘은 매우 빨리 나왔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박한별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보그맘이 이제 2017년에 마지막 작품이셨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한 2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결혼하셨고 임신하셨고 출산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되게 큰 일을 이제 겪고 이제 첫 복귀하는 작품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 작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예고편만 보긴 했는데도 굉장히 뭐 결이나 분위기나 이런 느낌, 선택하신 캐릭터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런 거 겪으면서 또 어떤 느낌이 있었고 또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이유랑 복귀하면서 또 느낌은 어떤지 각오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수영 씨께 또 질문 하나 드리면 그 박하선 씨랑 또 최근에 예능이나 이런 나온 모습 보면 굉장히 또 인고 부부고 그 달달한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공개되면서 부러움 많이 받으시는 그런 네, 캐릭터가 보니까 되게 또 아나모인 재벌 캐릭터기도 하고 또 여자를 또 많이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협박도 하고 또 급박하는 이런 캐릭터라서 그 예능에서 보여주는 좀 실제 캐릭터와 그 작품에서 앞으로 보여줄 캐릭터가 좀 완전 극과 극 180도 다른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연기하면서 어떠실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 또 너무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면 배우 개인적으로도 좀 소화하실 때 약간 감정적으로 소모하실 때 좀 어려우신 부분이 많다고 하던데 어떠실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네, 박하나 씨부터. 네, 이 전작이 이제 보그맘이었고 또 이제 촬영은 제가 보니까 딱 1년 만에 제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이 되는 시기는 해가 넘어가서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전작에서는 보그맘이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감정이 이제 아예 안 보여야 되고 또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캐릭터였지만 이번 역은 전혀 그냥 180도가 다른 캐릭터예요. 한 감정만 있는 씬이 없고 막 너무 많은 감정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보그맘과 전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큰 일들이 있었지만 글쎄요, 그게 있었다고 해서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저한테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대신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임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약간 전 다르게 느껴지고, 일단 작품 자체가 보그맘에 비해서 너무 이제 무겁고 딥하고 엄청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데 제가 혼자일 때보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니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 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미성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캐릭터랑 현실이랑 달라서 연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도 하고 있고요. 네. 농담이지만. 네. 사실은 조금 너무 독한 캐릭터예요. 뭐 보셨겠지만 멍자국이 있다라는 데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괴로웠어요. 요 씨는 조금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찍고 싶지 않다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는 씬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보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어떤 느낌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녀가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치유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꺼이 연기를 했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매 씬이 도전이에요. 사실은 10회 저희가 지금 거의 8, 9회 이상 찍고 있는데 쉬운 씬이 별로 없어서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늘 응원해 주니까 힘내서 잘하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작품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마음은 예능에서 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5초 안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초 안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예, 질문 나왔습니다. 예, 손 들어주셨죠? 예. 예, 스포티비 뉴스 김연록 기자입니다. 다른 거보다 예고편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형 수술 후에 그러니까 두 미녀 배우께서 한 인물을 연기한다는 점이 일단 시선이 갑니다. 박한별 씨와 그리고 하나 씨한테 연기하시는 소감 어디에 집중해서 표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한 1인 2역은 많았어도 이렇게 2인 1역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초반에는 박하나 씨가 연기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제가 해야 돼 가지고 그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목소리나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같은 인물인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뭐 편집본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편집실을 찾아가서 몇 장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앞에 제가 연기 안 하는 부분의 대본을 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많이 결이 튀지 않게끔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너무 떨려요. 고맙습니다. 박하나 씨도요? 저희 드라마가 2인 1역이긴 한데 감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감정이 고통과 상처가 깊은 상태에서 쭉 가다 결국 도망을 가고 결심을 해서 이제 성형을 해서 박한별 씨가 되는데, 박한별 씨는 웃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늘 그 감정이 한 개로만 돼서 저희 드라마의 재미는 2인 1역이지만 박하나가 성형을 했지만 박한별이 됐다. 그래서 그럼 박한별한테 박하나가 보이겠지라는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아서 굳이 저희가 뭐 똑같이 따라해야지 그런 노력보다는 아예 다른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다.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또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최희석 감독님이 안 올라오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하나 씨가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나 심어놨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며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현장 와서 프레스키트를 봤어요. 프레스키트를 보니까 조금 약간 신선하고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보면 좀 뭐 쏟아져 나오는 뭐 수많은 드라마들 중에서 뭐 정통 멜로 드라마가 사라졌다. 뭐 복수극도 많은데 우리 드라마는 좀 강한 러브 스토리, 서사가 강한 러브 스토리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프레스키트에 써있는 대로 정말 그런 드라마를 언제 봤는지 좀 기억이 안 나긴 한데, 배우로서 이렇게 연기할 때 그 다른 예전의 멜로 드라마나 로맨스 드라마와 이번 작품이 좀 아까 진하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좀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는지 혹시 배우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배우 별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모든 분들의 답변을 원하시는 오니까 기자님. 네. 아, 네, 많이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예, 빛나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처음에 작품 만나서 대본 보고 또 촬영하면서 느껴지는 좀 가장 큰 부분은요. 그 모든 배우마다 좀 감정선을 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고 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선에서 막 혼자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짜 요즘 자극적인 드라마도 많고 여러 가지 장르들의 뭐 많은 드라마가 수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진한 멜로극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멜로를 좋아해요. 멜로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런 장르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제가 연기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도 물론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어쩔 때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극 속에서 저 나름대로 되게 힐링이 되고 저 나름대로 어떤 해소가 되고 약간 갈증 해소 같은 그런 느낌이요. 지금까지 못 해봤던 그런 것들을 약간 풀어볼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일단 제목부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슬플 때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딱 느꼈을 때 좀 떨리잖아요. 설레이고 그 느낌들을 각각의 배역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랑의 느낌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뭔가 좀 이 따뜻한 봄의 가슴 저린 어떤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말이 너무 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배우분 한 분씩 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를 이제 격정 멜로 드라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검색창에 네. 격정을 쳐봤어요. 네. 그 격정 멜로 드라마라는 뜻을 좀 쳐봤는데 정확히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드라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적으로 굉장히 평범스럽지 않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각자 나오는 그런 절절한 감정, 슬픈 감정 뭐 이런 것들로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대부분의 이제 멜로 사랑 드라마가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시작과 끝점이 이렇게 같이 점점 감정을 쌓아가는데 저희 드라마는 처음 시작부터 그 시작점이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끓는 점이 높다고 해야 되나? 되게 처음부터 상황이 센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재미도 있고 뭐 물론 연기하는 저희 또 이제 연출하시는 감독님, 뭐 작가 선생님 전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보시는 분들은 네, 재밌고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드라마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문학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고전 문학 작품에서 보면은 굉장히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간의 느낌보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연기할 때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겠지만 항상 촬영 기간에는 항상 집에 있으면서도 조금 긴장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다른 드라마보다 감정이
지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16년 정도 이쪽 이제 일을 했지만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감정을 표현하기가 가장 어려운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슬플 때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슬플 때 사랑하는 건지 내가 슬플 때 사랑하는 건지 사실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슬플 때 내가 사랑한다라고 느꼈어요. 사실은 여기 나온 인물이 다 슬프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슬프거든요. 네, 제가 제일 불쌍한데 뭐 그런 마음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다 불쌍하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슬프죠. 그런 감정의 폭이 진원 씨한테 되게 커요.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드라마의 장점은 일상이 없어요. 일상을 나열하느라고 시간을 쏟지 않고 저희들은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되게 빠르고 전개가 빠르고 정말 격한 그런 멜로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저는 행복한 사랑보다는 아픈 사랑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짝사랑도 아픈 사랑이라고 하면 아픈 사랑이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사랑보다는 갖고 싶은데 잡아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 더 하고 싶고 다 해보셨잖아요. 기자님들도 해보셨고 저희도 해봤지만 또 해보고 싶은 사랑. 근데 너무 쉽지 않은 사랑이 아픈 사랑. 누군가를 아프도록 좋아해본 거 정말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야만 한 20대, 10대로 돌아가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농도가 지나다 못해 고체가 돼버렸어요. 하트라는 이런 사랑이라는 고체가 되어버릴 정도로 너무 거창하게. 하나씩 지금 촬영 끝났다고 지금. 저는 끝났으니까요. 네, 마음 편하게 뭐. 제 맘이죠 뭐. 네, 그렇게 진득진득한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마. 확 굳어버리는 하나로. 네, 고체 같은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인터뷰 치트키 박하나 씨를 보고 계십니다. 예, 지나다 못해 굳어버렸다라는 말씀 참 좋았고요. 아까 박한별 씨가 격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콘텐츠 프로모션부에 박원경 씨가 격정에 대한 뜻을 저에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까봐. 네.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 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슬프잖아요. 근데 슬플 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도 매우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배우분들의 답변이 참 좋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예, 순서대로 압축하시고 그다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아 유지혜 기자입니다. 저 지현우 씨랑 박한별 씨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모든 작품 할 때마다 경쟁작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 지금 주말 드라마 좀 보니까 화제작들이 좀 많더라고요. 화나뿐인 내 편이나 열혈사제 같은 경우도 화제작도 되고 시청률도 높아서 좀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작들을 어떻게 좀 의식은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점으로 시청자한테 다가갈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기존 작품 이제 전 작품들 할 땐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없지 않아 신경을 썼었는데 이 작품은 사실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 작품에만 온전히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인공들이 한 번 사랑에 실패했던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에 도전을 하셨으면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어서요. 그런 다른 타 방송사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저기 기자님, 예,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요.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우선 류수영 씨랑 박하나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장면 묘사가 정확히 얼만큼 나오는지는 모르겠기는 한데 초반에는 좀 폭력적이고 좀 가학적인 부분이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뭐 작가님이 써주시고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대로 연기하시겠지만 어쨌든 배우분들을 통해서 시청자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배우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연기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장면이 들어간 이유는 좀 꼭 필요하기 때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 장면이 왜 이 작품에 꼭 필요했고 어떤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이 그 이면에 어떤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배우분들께도 그 감정 표현하기 어려운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그게 시청자들이 좀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각자 캐릭터들을 시청자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좀 각자 캐릭터의 좀 변호인처럼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당한 인터뷰 시간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 사실은 극에서 어떤 장면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게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가 시대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가정 내 폭력이 많이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기사들도 많이 접했는데 그런 거에 경각심을 주겠다 해서 드라마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아파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지가 저희 드라마의 큰 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바늘 같은 칼 같은 역할을 초반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저도 그렇게 좀 의학스러운 그런 남자지만 그 과정에도 또 아픔이 있어요. 사실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게 괜히 대변하게 될까 봐 저도 되게 많이 두려웠는데 결국은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 강인욱이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100%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 살아가는 과정 중간 어딘가에 있고 이 사람도 그걸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고 또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자극이나 또 나아가선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에겐 그런 감히 한번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긴 해요. 아직 드라마가 중간이고 결말까지 가면 아마 저도 좀 더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류수영 씨가 굉장히 유쾌하세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이 정말 다르시거든요. 지현우 씨는 정말 진지하세요. 촬영하시기 전에 음악을 싹 틀면서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대본과 하나가 되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한 씬 한 씬 소화하시는 스타일이고 저도 사실 감정신이 있어도 오후 웃다가 큐 하면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둘이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첫 씬부터가 이제 인욱이 마리에게 다가오면 제가 제일 많이 찍은 씬이 아마 소름 끼치게 놀래는 씬이에요. 인욱만 나타나면 너무 깜짝깜짝 남편을 보고 놀래는 늘 그런 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방송은 굉장히 어려운 씬들만 촬영을 했지만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커플이에요. 이 커플은 정말. 그리고 저는 마리가 인욱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떠나준다.
사랑하고 떠난다. 사랑해서 떠나. 하나 씨 지금 굉장히 촬영 끝나고 되게 밝아지셨네요. 아, 네. 왜냐면 정말 힘들었어요, 촬영할 때. 엄청 밝아지셨네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세트 촬영을 하는데 뭐 10씬이면 10씬, 20씬이면 20씬 무슨 찍을 수 있는데 다 감정씬인 거예요. 제가 세트가 한 이틀, 3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감정씬을 찍으면서 오히려 사랑을 하게 됐어요. 이눅을.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렇죠. 하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요. 네. 네, 저희도 빨리 이 촬영이 끝나서 하나 씨처럼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네. 네, 사랑해서 떠났지만 행복한 하나 씨의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러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여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했을 때 그 슬픔의 표현들 아니면 그 슬픈 감정이 뭐 외로워서 슬픈 건지 아파서 슬픈 건지 가슴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남자의 가슴이 어떤지에 대한 표현 방법. 그러니까 이누기 예를 들어 마리가 떠났을 때 나타내는 감정이나 이 정원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을 때 어떻게 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느냐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해석을 저희 배우들과 감독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해서 그게 그 해석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껴주시면 좋은 건데 그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를 저희도 잘 몰라서 저희는 느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눈빛으로 대사로 느낌으로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별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지현우 씨가 말씀한 것처럼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사랑이라는 건 다 느낌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을 해보셨을 거고 또 아파봤을 거고 슬퍼봤을 텐데 이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그냥 1차원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감정들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프지만 좋기도 하고 떨리는데 뭔가 좀 그렇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에서 제가 어렵다고 표현했던 부분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슬퍼 그러니까 나 여기서 울어야 돼 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기뻐 난 웃어야지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항상 매신 슬픈데 살짝 기쁘고 살짝 깊은 것 같은데 좀 무섭고 뭔가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다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경험들,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그냥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표현하는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울 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별 씨가 너무 말을 잘해줘서요. 보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일 거고요. 연기하는 저희만 되게 많이 힘든 드라마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배우들이 현우 씨 특히 저희 현장에서 유명해요. 진지한 현우 씨로 정말 막 어느 날은 대기하고 차에 있는데 혼자서 막 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기를 왜 가? 귀에 뭐를 꽂고 이렇게 막 사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촬영 이렇게 준비할 때에서 저 친구가 지금 감정과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러 잠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정말 특이한 이렇게 모습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유수영 씨도 현장에서는 정말 막 계속 장난치고 막 그냥 분위기 메이커처럼 재밌게 해주려고 하지만 딱 슛 들어갔을 때 저를 보는 눈빛에서는 정말 어느 그 상대 배우보다도 진지하고 정말 몰입도가 굉장히 강한 배우여서 제가 눈에 정말 빨려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배우들이
너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제 역할이 좀 이 배우들의 비밀을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해결사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대본에 제 대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 대사를 쫙 들어보시면 아 그랬구나, 아 걔가 그랬구나, 얘가 그래, 이렇게 약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왕빈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내레이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나저나 현우 씨는 그 산에 왜 가신 겁니까? 예, 그 실제로 그 막 감정 정리하러 늘 이렇게 다니십니까? 예, 좋은 연기의 비결은 거기에 있었네요.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점점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박하나 씨께 질문 한번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박하나 씨가 특별 출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큰 존재감을 남기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먼저 촬영을 마치셨으니까 시청률 얼마나 나올 것 같은지 예상 시청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말 너무 이런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인가요? 화제가 되고 있나요, 제가? 그럼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또 이런 반응이 올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원래 일본의 원작은 이 성형전의 마리는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과 감독님께서 많이 분량을 확보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좀 연기 같은 연기를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놀게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보여줄 수 있는 씬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작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이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청률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감히 상상을 해보자면 첫 방은 아마 12.7% 정도는 왜 웃으시죠? 왜? 12.7%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최고 시청률은 아마 25% 정도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네.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25%의 시청률, 23%였던 스카이캐슬을 뛰어넘는 멋진 시청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또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시사이크 이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본의 원작을 리메이크 했다고 했는데 그 리메이크와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다른지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또 박하나 씨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류수영 씨가 마이크를 드셨는데 지현우 씨가 해주시죠. 우선 그 일본 원작은 10부작이고요. 저희는 20부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큰 사건들 전에 이제 서사가 저희 드라마는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엔딩 부분도 엔딩까지 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은 더 저희 부분이 내용이 더 많을 것 같고 조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감정의 폭도 원작보다는 저희가 훨씬 높낮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추가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저희 또 작가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작가님께 잠깐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전혀 예상 못하고 계시다가 작가님한테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정민 작가입니다. 네,
그 배우분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좀 울컥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이 원작은 사실 이렇게 사건에 중점을 뒀다면 저희 드라마는 멜로에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그 멜로에 수반되는 사람의 감정, 거기 좀 따라가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테마 자체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는 테마가 슬플 때 사랑한다가 기쁠 때 사랑하긴 쉽지만 상대방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랑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이나 의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얼굴, 상대방의 어떤 내 눈으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모습만 보지 말고 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며 사랑하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진한 스토리에 진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우리 송정임 작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현우 씨가 20부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날짜는 이제 20날인데 저희가 이제 부를 나눠서 총 40부로 나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 하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은 왕빈나 씨께 드려볼까 합니다.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왕빈나 씨가 워낙 원조 여신이시기도 하고 워낙 또 아름다우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차갑거나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이런 선입견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인 걸 저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유독 악역으로 나오실 때 시청률이 대박을 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빛나 씨만의 악역 연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악역이라고 불리는 캐릭터를 많이 한 건 사실이고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많이 시청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이 슬플 때 사랑한다에서 헤라가 악역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지 네네. 지금 이 질문에 지금 이게 티저 광고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네, 사실은 글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상상하시죠? 두 주인공 그러니까 내 주인공 보통 이렇게 남여가 있으면 남여는 좀 착해 막 별로 소리도 안 지르고 그리고 다른 남여는 막 눈에 힘주고 이런 역할일 거다라는 게 보통의 드라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헤라는 악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악역이라는 거는 그 악이라는 단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헤라한테는 물론 악도 있지만 선도 있고 복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요. 아까 그 류수영 씨가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슬퍼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이 드라마에서 제가 제일 슬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시는 분들이 왜 저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악역이어야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나머지 이제 아직 나오지 않는 대본 부분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알아서 잘 어떻게 뭔가 캐릭터를 바꾸실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악역이건 아니건 저희 드라마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200회가 넘는 드라마 사이를 보지만 드라마 제작 발표 사이를 보지만 출연 배우 모두가 자기가 슬프다고 이야기한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하지만 작품을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하나 씨는 슬펐던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공식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으시면 모든 배우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에 첫 방송되는 저희 MBC 주말 특별기획 슬플 때 사랑한다에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